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핀란드 육군의 자랑이던 최강 무기가 혹한 속에서 멈춰버린 그날, 그들이 만난 이름은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핀란드의 자존심을 지켜낸 운명의 선택이었죠. 여러분, 혹시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핀란드는 한국의 힘과 마주했고, 그 순간은 장비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신뢰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고 K9으로 시작해 자존과 신뢰로 끝난 핀란드 군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포병대대 지휘관 엘리사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핀란드 군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러시아 국경과 불과 200km 떨어진 로바니에미 훈련장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엘리사 소령, 자주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신병의 급박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 우리의 자랑이던 신형 유럽제 자주포가 한 대, 두 대, 모조리 멈춰섰어요.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만 반복해서 깜빡였죠. 엔진 재시동해봤나? 세 번째입니다. 다 안 됩니다. 제 부하들은 영하 30도 속에서 맨손으로 장비를 고치려 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는데도 말이죠. 훈련은 완전히 중단됐고 소대원 5명은 동상 위험으로 긴급 후송해야 했습니다. 이런 장비로 어떻게 러시아를 막겠습니까? 우린 전쟁터의 눈사람이 될 뿐입니다. 베테랑 하사의 분노에 찬 외침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최신 유럽제 자주포는 그저 혹한의 무용지물이 된 쇳덩이였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지휘부 회의는 폭풍 같았어요. 원로 장성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나토 가입국으로서 이런 수준이라니. 러시아가 내일 공격해도 우린 대응할 수 없다는 말인가? 국방부 차관이 던진 질문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도 답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혹한기에 우리 주력 화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 안보의 치명적 구멍이나 다름없었죠. 그날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장비를 신뢰하지 않았고 장교들은 훈련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무기 체계가 실패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죠. 소령님, 이대로면 우리는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부관의 말에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핀란드 포병대대 창설 이래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방위력, 무엇보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죠. 그때 국방부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다.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라. 처음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중고 무기? 우리 핀란드가?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성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입을 열었죠. 긴급 방안으로 한국의 중고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중고 무기라니? 북유럽 선진국인 우리 핀란드가? 장관님, 중고품을 도입한다는 건 핀란드 군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베테랑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중고 무기로 방어선을 구축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이 소식이 언론에 퍼지자 핀란드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모두 핀란드 국방, 중고 무기에 의존하나였죠. 국민들의 분노는 끌어올랐고 군 내부는 더욱 심각하게 갈라졌어요. 부대로 돌아온 저는 긴급 소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논쟁은 금세 격렬해졌어요.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나토 표준 무기를 써야 합니다. 중고 한국산이라니 우린 그렇게 추락했습니까? 포병학교 출신 율리오 중위의 말에 절반이 동조했어요.
그런데 실전 경험이 많은 마티 상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죠. 그 나토 표준 무기가 영하 30도에서 쓸모없게 됐잖아. 우리 임무는 최고급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국경을 지키는 거야. 회의실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자국과 유럽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보수파, 다른 쪽은 어떤 무기든 실전에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실전파였죠.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K9 자료와 함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엘리사 소령, K9 실사단을 이끌어야 합니다. 내일 8시 출발. 국방부 지시였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핀란드 포병 장교로서 중고 무기를 검토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굴욕은 겨울에 작동하지 않는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이었죠. 실사단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율리오 중위와 마티 상사 그리고 정비 전문가 2명이었어요. 보수파와 실전파 양쪽을 모두 데려가는 국방부의 계산이 보였습니다. 소령님 정말 가실 겁니까? 우리 핀란드가 중고 무기 수입국이 된다면. 율리오의 물음에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서 증명할 거예요. 그 무기가 정말 쓸모없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는지.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저는 한국행 가방을 쌌습니다. 마음속에는 냉소와 의심뿐이었죠. 중고 무기라니. 그렇게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중고 무기를 사러 온 구매자라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환영합니다, 엘리사 소령님.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김민준 과장입니다. 공식적인 환영 인사와 악수가 오갔지만 제 표정은 굳어 있었죠. 율리오 중위는 더했습니다. 그는 아예 얼굴에 냉소를 드러냈어요. 우리는 실사만 하러 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제 말에 김 과장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핀란드의 차분함과는 너무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원도 어딘가에 위치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였어요. 우리 핀란드인에게도 꽤 추운 온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동 중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5도입니다. 오늘 시험은 극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육군 중령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핀란드 군이 겪은 혹한과 비슷한 상황. 그래, 이럴 때 중고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고 생각했죠. 눈 덮인 벌판에 K9 자주포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중고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할 수 있죠. 이 세대는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제 질문에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5년에서 8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티 상사가 눈을 크게 뜨며 K9을 둘러봤어요. 그는 실전파답게 장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죠. 엔진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한국 조종수가 K9에 올라탔고 3대 모두 순차적으로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격 준비. 영하 25도에서 3발 연속 사격을 시연하겠습니다. 제 옆에 선 율리오 중위가 낮게 속삭였어요. 유럽제도 처음엔 잘 돌아갔죠. 문제는 연속 사격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포성이 울렸어요. 155mm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1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3발 모두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재장전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유럽제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게 중고라고요? 마티 상사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율리오 중위조차 놀란 눈치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우리가 알던 중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 정도 사용 기간은 거의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중고에 대한 편견이 첫 균열을 일으켰죠.
시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 우리 팀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오늘 본 것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K9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에 압도되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육군 박시연 소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K9 운용 경험이 풍부한 포병 장교였죠. 반갑습니다, 엘리사 소령님. 오늘은 제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박시연 소령은 예상과 달리 겸손하고 차분했어요. 공장 투어 중에 우리는 K9의 생산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라인, 엄격한 품질 관리.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죠. 이 장비들이 5년, 8년 사용된 후에도 어제 우리가 본 성능을 유지한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 솔직한 감상에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기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일 겁니다. 한국에서 K9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니까요. 점심 식사 중 저는 박소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율리오와 마티는 다른 기술자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거든요. 소령님, 한국과 핀란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극한 환경 테스트에 집착하는 건가요? 박시연 소령은 잠시 커피잔을 들여다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사 소령님,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장비가 작동 안 하면 우리 병사들이 죽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갑자기 핀란드와 러시아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위험한 이웃과 살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긴장감을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K9를 마지막 한 대까지 작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중고라도 상관없어요. 전장에서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박소령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무기의 스펙이 아니라 그 무기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오후에는 극한 환경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모든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어요. 북극권 작전을 준비하신다면서요? 제 질문에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 철학입니다. 시험장 한쪽에는 낡은 K9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측면에 커다란 탄은 있었죠. 이건 실전에서 돌아온 녀석입니다. 측면 피격 후에도 임무를 완수했어요. 박소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생존자의 눈빛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소령과 저는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가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임무를 가진 군인이었어요. 국경을 지키고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중고든 새것이든 장비가 멈추면 군인은 죽습니다. 핀란드나 한국이나 그건 같아요. 박소령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핀란드는 오랜 평화 속에 그 절박함을 잊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우리 팀은 실전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의 일정은 야간 극한 상황 훈련 참관이었어요. 해가 저물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하 28도까지 내려갔죠. 오늘 밤은 특별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박시연 소령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 K9 중고, 자주포와 함께 우리 핀란드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럽제 자주포도 배치했습니다. 비교 테스트였죠. 양쪽 다 같은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영하 28도 눈보라 그리고 30분간 엔진을 끈 상태에서요. 율리오 중위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장비가 이길 겁니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 연출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훈련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밤 11시 갑작스러운 사이렌과 함께 훈련이 시작됐어요. 양쪽 포대는 30초 내에 출동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K9 조종수들이 빠르게 자주포에 탑승했고 유럽제 자주포 팀도 서둘러 움직였어요. 엔진 시동.
명령과 함께 K9 세대가 모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제 자주포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대는 시동이 걸렸지만 다른 한 대는 엔진이 헛돌기만 했죠. 기름이 얼었습니까? 마티 상사의 질문에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료는 동일한 겨울용을 사용했습니다. 불과 2분 후 K9 세대는 모두 포진 지역으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제는 2대 중 1대만 겨우 출발한 상태였어요. 나머지 한 대는 여전히 시동 문제로 고군분투 중이었죠. 포대 발사 준비. K9 세대가 일제히 포신을 목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제 한 대도 겨우 발사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스템 오류. 포신 제어 실패. 유럽제 자주포에서 급박한 무전이 들려왔어요. 포신 유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핀란드에서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반면 K9 세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3발 연속 사격, 이동, 재포진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박시현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게 실전이었다면 유럽제 자주포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귀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라 전우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율리오 중위조차 침묵했어요. 그도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마티 상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더 이상 중고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핀란드에서 겪었던 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차이는 한국군은 이미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박시현 소령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장비가 멈추면 군인은 죽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중고든 새것이든 혹한에서 작동하는 무기만이 우리 군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우리 팀을 기다리고 있던 건 거센 반발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K9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소령, 진심으로 중고 무기를 추천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방부 장성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핀란드 방위산업협회와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약 30명의 고위 장교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 보고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영상과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미켈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사 소령,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 중고 따위를 사용한다면 우리 핀란드의 위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동조의 웅성거림이 울렸어요. 많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장님, 위신이 우리 병사들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을 띄웠어요. 영하 28도에서 작동하지 않는 유럽제 자주포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K9의 비교 영상이었죠. 이건 중고가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생존 무기입니다. 제 말을 들으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특히 현장 지휘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실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핀란드 북부 훈련에서 5명의 병사가 동상으로 후송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영하 30도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우리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K9의 기술적 성능,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의 유지보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언젠가 사용할 장비가 아닌 내일 전쟁에 쓸 도구로 대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 북부 환경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K9의 연속 사격 데이터였죠. 우리 현재 시스템은 영하 25도에서 오작동률이 67%입니다.
K9은 영하 28도에서도 오작동률 5% 미만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의 생존율입니다. 미켈 준장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다른 장성들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야전 지휘 경험이 많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겨울에 공격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태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K9 중고가 아니라 검증된 무기입니다. 중요한 건 새 것이냐가 아니라 전투에서 살아남는 거 아닐까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엘리사 소령의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K9 도입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마티 상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소령님, 오늘 소령님은 장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중고라는 단어에 담긴 편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무기의 나이가 아니라 그 무기가 극한 상황에서 우리 군인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국방부 회의로부터 3개월 후 핀란드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48문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국내 언론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중고 무기 수입국 핀란드라는 비판적인 헤드라인이 잇따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만 중요했으니까요. 엘리사 소령, 한국 측 담당자들이 로바니에미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고 저는 서둘러 기지로 향했어요. K9 인도와 교육을 위해 한국 팀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죠. 박시연 소령,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 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는 K9 인도팀의 책임자로 핀란드에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소령님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첫날은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로 바빴습니다. 서류 작업, 기술 브리핑, 훈련 일정 조율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소령을 핀란드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K9이 핀란드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말에 박소령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중고란 말은 필요 없겠죠?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이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날려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중고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박소령은 와인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팀은 K9 운용법뿐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의 유지보수 방법, 비상 대응 요령까지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교범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배운 방법이에요. 한국 정비교관의 말이 우리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매뉴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교육 2주차, 우리는 영하 35도의 극한 환경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악몽 같은 상황은 없었죠. 우리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의 장비를 신뢰하게 됐어요. 마지막 날 박시현 소령과 저는 훈련장 언덕에 서서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K9 48문이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포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소령님, 이제 핀란드 군은 K9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소령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이 설계한 무기가 아니라 당신들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핀란드는 장비가 아니라 철학을 구입한 거예요. 박소령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우였죠. 겨울이 와도 이제 핀란드는 준비되어 있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준비되어 있어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우리는 생존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국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K9 도입 후 6개월 핀란드 포병학교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부임한 첫 번째 결정은 K9 한국식 생존 운용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미 K9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영하 40도에서도 멈추지 않는 무기, 러시아와의 국경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 오늘부터 여러분은 장비를 대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건 평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처음엔 일부 고참 교관들이 반발했어요. 특히 유럽제 자주포 운용에 익숙한 베테랑들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혹한기 실전 훈련 이후 모든 반발은 사라졌습니다. K9이 보여준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병사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 운용법을 넘어 한국 군인들의 철저한 점검 문화, 예방 정비의 중요성, 극한 환경 대비 능력을 배워갔습니다. 이건 무기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군 문화의 변화였어요. 엘리사 소령, 핀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관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니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시연 소령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죠.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장비 도입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중고 무기라고 불리던 K9이 이제는 핀란드 방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시연 소령과 개인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들었습니다. 이제 소령님은 포병학교 교장이라면서요? 축하합니다. 박소령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K9 효과라는 말이 생겼어요. K9 효과라니요? 제 말에 궁금해하는 박소령에게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기술이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현상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인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즈음 핀란드 언론에는 변화한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중고 무기 수입이라고 비판하던 그 언론들이 이제는 우리는 결국 한국 무기에서 군인의 기본을 배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어요. 영하 38도의 극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 나토 회원국들이 참관한 그 자리에서 K9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중고가 유럽의 최신보다 낫다. 노르웨이 장교의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운용법을 국방 표준으로 격상시켰어요. 이제 모든 무기 체계는 K9이 보여준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1년 뒤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구매자가 아니라 동맹으로서였죠. 박시연 소령은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소령님은 중고 무기를 확인하러 오셨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중고든 새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혹한에서도 멈추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제 말에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오랜 친구가 됐습니다. 국가를 넘어 군인으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전우였죠. 핀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K9 훈련장에 섰습니다. 48문의 K9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중고라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한국 K9이 이제 핀란드 군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생존 무기국에서 온 철학이 북유럽의 설원에 단단히 뿌리내린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